기획관리 직무 1번 항목인데요. 네. 본인의 특별한 경험과 성취에 대해서 자유롭게 서술하는 항목입니다. 남규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이 특별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드물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자소서를 쓸 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 특별하다는 게 어느 정도 특별해야 되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런 종류의 항목들이 여러분들 보면은 특별한 경험, 성취, 그다음에 창의 이런 것들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는 평범하게 인생을 살았는데 이걸 쓸 게 없어 어떡하지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특별한 경험, 그러니까 경험에서 보여주는 임팩트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유에 조금 많이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했는가, 그 경험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나는 어떠한 역할을 했었는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 역량을 개발할 수 있었는가,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관계를 어떻게 수립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깨달음이라는 것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은 똑같다 하더라도 누구는 그 경험을 특별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거고요. 누구는 되게 특별하다고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그 사람의 성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가치관과 성향에 조금 많이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험이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함을 여러분 너무 집중하시게 되면 사실 자소서 항목이 모든 항목이 한 개의 경험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 제가 되게 다른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건데 저희 학생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오바마한테 상을 받았어요. 네, 대단한 건데 그 상을 받았던 경험을 모든 항목에 다 썼죠. 그러니까 가장 특별했던 경험. 예, 그죠? 오바마한테 상 안 받아봤죠. 여러분 안 받아봤잖아요. 저도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받아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상 받았다라고 쓰고 그다음에 가장 창의적인 경험. 오바마한테 상을 받았던 경험. 네. 가장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 오바마의 그러니까 그 친구가 없어요. 그 친구는 만약에 오바마한테 상을 안 받았으면 자소서를 쓸 수 없는 친구가 돼버려요. 지금 그 엘사를 참 잘 다니고 있는데 제가 되게 사랑하는 동생인데 수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사랑한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경험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내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는 특별함이란 무엇인지를 좀 집중하셔가지고 이야기를 썼으면 좋겠어요. 뭐 저를 좀 예를 든다면은, 그러니까 이 경험도 사실은 좀 특별한 경험이긴 해요. 제가 노숙자 생활을 일본에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일주를 일본 전국 일주를 이렇게 하면서 노숙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특별하긴 해요. 네. 근데 경험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저는 그 경험은 되게 많이 쓰지 않았고요. 내가 왜 갔는가에 되게 집중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살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 같고 부모님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법대를 갔고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나가 맞는지 20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항상 함께 있던 나랑 나는 이야기를 얼마나 해봤는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되겠다. 철저하게 남들의 의식, 남들의 눈에 신경을 안 쓰고 나 혼자서 스스로 좀 고민하고 나의 삶을 조금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생각을 되게 해서 여행을 갔었는데 그 이야기를 쓰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험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 그냥 어떤 생각을 했던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이 조금 집중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네.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어떤 경험이나 역량을 쓰다 보면 그 자소서 그 내용에만 좀 매몰되는 경향이 있어서 지원쌤이 계속 강조하시는 나를 드러내야 한다 이 부분을 좀 계속 염두에 두시고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2번 항목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살펴봤던 현대카드, 캐피탈, 커머셜, 현대금융계열사에서 자, 해보고 싶은 업무 그리고 본인이 해당 업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해당 업무 분야에서 본인이 도전해보고 싶은 과제에 대해서 기술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편안하게 생각하셔서 지원 동기와 포부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회사, 그 기업에 지원했던 동기가 아니라요.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싶은지 그 직무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역량을 펼칠 수 있는지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회사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나의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죠. 나의 이야기. 네. 여러분의 이야기. 자소서, 자기소개서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를 조금 많이 써주고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삼성의 3번 항목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슈를 선정을 하고 그 이슈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쓰는 건데 여기는 이슈, 그러니까 조금 멀리 있는 시사의 이슈보다는 업종의 이슈, 직접 연관 있는 이야기를 좀 쓰는 것들이 강하고요.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설정을 해서 어떤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무 자체가 기획 직무에 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획서를 쓴다는 생각으로 조금 썼으면 좋겠고요. 철저하게 좀 두 가지식으로 좀 작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동기나 포부를 적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동기를 막 쭈르륵 적고 마지막 두 줄에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적고 이러면 좀 안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동기나 포부의 비중은 어느 정도로 주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동기와 포부는 한 개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원을 했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원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힘을 쓰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유기적으로 좀 써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동기는 현재 나의 관심사,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고요. 포부는 미래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우리 회사를 위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래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4대 6, 동기가 4라면은 미래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6을 정도로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